자, 이번 시간에는 청동기 시대에 시간이 남으면 고조선이랑 철기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바로 들어가지요. 자, 청동기 시대 때는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였을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석기와 청동기와 토기. 요렇게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석기 같은 경우는요, 대체로 농기구라든지 생활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반달돌칼이에요. 반달돌칼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물로 시험 문제에 너무 많이 나와. 이렇게 생겼어. 사진 체크. 선생님 대충 똑같이 생겼어요. 알겠니? 자, 청동기 시대. 자, 그 다음 청동기 볼게요. 청동기 같은 경우는 얘들아 딱 봐도 돌에 비해서 좀 안 흔했을 것 같아. 되게 귀했을 것 같지. 그래서 농기구나 생활도구처럼 이제 소모되는 걸로 만들기 좀 힘들었고요. 장식용 무기라든지 제사용 물품, 제기라고 부를게요. 제기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다. 자, 대표적인 거는 비파형 동검. 요렇게 생겼습니다.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 그 다음에 뭐 청동 방울. 요런 것들로 만들어졌다. 됐니? 자, 그 다음에 토기 같은 경우는요, 이제 민무늬 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톡이 있습니다. 미송리식 톡이는요, 이따가 저희 고조선 할 때 배우겠지만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어. 요거 사진 자료 많이 나오니까 요것도 한번 그림 그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붉은 간토기 등이 있다. 토기가 상당히 종류가 많아진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청동기에 들어서면서 이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냐? 당연히 농사 지었어요. 밭농사 지었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시작되냐 하면은 일부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됐어? 요거 포인트로 체크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짓게 되면서 채집을 했겠죠. 어로와 사냥, 채집 그냥 쓰자. 비중이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 자체가 남는 남는 생산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 됐어? 이 잉여 생산물의 등장은요, 결국 무엇을 갖고 오냐 하면 이 계급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계급은 바로 밑에서 이어서 볼 겁니다. 자, 계급 사회로 발달이 됐다라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 이전은 구석기와 신석기가 되겠지? 당연히 뭐다. 그치? 평등 사회였다라는 거. 자, 계급사회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계급사회가 일어난 까닭은 벼농사를 지었기 때문인데 왜? 벼농사는 노동력 대비 생산량이 많아요. 많을다야. 생산량이 많아. 그 얘기는 그치 위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잉여 생산물이 증가가 되는데 남는 게 있으면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거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겼을까? 어떤 권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걸 어떻게 나눌 건데 힘이 센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겠지. 아니면 더 빨리 많이 수확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갔겠죠. 이 과정에서 계급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의 무엇이 됐다? 정치 권력이 됐다. 그래서 누가 결국은 많이 가져갔니? 니께 맞니? 내께 맞니? 네가 가진 것이 맞니? 내가 가진 것이 맞니? 됐어? 사유재산이 발생됐다고 하는 거야. 이거를 나누는 싸움에서 정치 권력이 발생하고 정치 권력의 결과 사유재산이 발생이 되고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러한 경제력이 계급을 발생시켰다라는 거야. 그러면 정치 권력도 갖고 있고 경제력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뭐가 된다? 군장이라고 하는 이 당시 최고의 어떤 계급
가진 하나의 어떤 직책이라고 할 수 있나? 뭐 그러한 이제 존재가 발생을 했다고 표현할게요. 됐니? 이 군장이라는 하나의 계급의 출현은요. 이 초기 국가가 형성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됐니?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얘들아 이어질 수 있어야 돼. 청동기 시대 때부터 군장 국가의 형태가 발생된다. 어머 웬일이야. 글자 막 틀리죠. 군장 국가의 형태가 발생이 된다라는 게 너무 중요해. 됐니? 왜냐면 아니야. 그건 좀 이후에 국가 할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덤 갈게요. 자, 이제 무덤이라는 존재가 나와. 이 이전에는 무덤이라는 존재 없었어. 청동기 때부터 무덤이라는 존재가 나와. 우리나라 대표적인 무덤 뭐야? 고인돌 무덤 있겠죠. 그 다음에 돌널 무덤이라고 하는 게 있다. 고인돌은 우리 흔히 알고 있습니다. 요렇게 탁자처럼 생긴 탁자식 고인돌이 있고요. 진짜 바둑판, 그 진정한 바둑판 보신 적 있어요? 되게 크거든요. 이렇게 생긴 바둑판식 고인돌이 있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이제 북쪽에 많이 있어서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남쪽에 많이 있어서 남방식 고인돌이라고 한다. 탁자식 고인돌, 바둑판식 고인돌. 요거는 이제 모양으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굳이 적지 않아도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돌널 무덤 같은 경우는요. 돌로 관을 짰다. 한마디로 돌무덤이라고 보면 돼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예술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자로 참고로 보여드릴 건데 울주, 대공리, 반구대, 바위, 그림. 딱 길다. 그치? 요게 바로 제가 사진 자료를 드릴 건데요. 자, 따다단딴딴. 자, 사진 자료 어디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요거야. 요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시험 문제 출제 온갖 시험에 다 나와요. 됐어? 요 사진 연결지어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뭐겠어? 동물과 이제 뭐 사냥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데요. 당연히 뭐 사냥과 어떤 번성에 대한 기원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청동기 시대를 기반으로 이 한반도에서 하나의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어딜까요? 그치.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 거야. 고조선 애들 고조선 이게 나라니까 철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요. 고조선은 기본적으로 청동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되었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최초로? 그치. 삼국유사에 최초로 이제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면 더 좋아. 자, 우리 고조선의 건국설 알고 계십니까? 건국신화. 다 알고 계시죠? 뭐예요? 호랑이랑, 그러니까 이거지. 제가 설명을 또 다 해드려야 되나? 쓰면서 할게요. 쓰면서.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했어. 어떠한 걸로 홍익 인간의 정신을 저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널리 퍼뜨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무리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 신시의 자리를 잡습니다. 이거 자꾸 초점이 나가는 것 같죠?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시의 자리를 잡습니다. 됐어? 이때 풍백, 운사, 우사를 데리고 가죠. 풍백, 운사, 우사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 범하나와
곰 하나와 범 하나가 있어. 곰이랑 호랑이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쑥이랑 마늘을 먹거라. 그래가지고 쑥이랑 마늘을 막 먹었더니 호랑이는 도망가고 범이 어떻게 됐어요? 여자로 변했어. 그래서 그 여자랑 환웅이랑 결혼을 해요. 그쵸? 이래서 둘의 아들이 뭐다? 단군 왕검이다. 하는 건국 신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삼국유사. 자, 이련스님이에요. 여기까지도 적어놓자.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근데 진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너무 재밌잖아. 근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럼 결국은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상징하는 게 뭔지 보자. 일단 환희는요. 그 당시 하늘의 신이에요. 근데 하늘의 신인 환웅도 그럼 얘도 신이겠지. 근데 이 환웅이 온 거야.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민족이다. 그치? 선민 사상이 드러나고 있어. 됐어? 이때 홍익인간의 정신은 뭐야? 널리 인간을 이롭이에요. 하다. 그치? 홍익인간의 뜻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니죠. 홍익인간의 뜻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 왔는데 이게 상징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권위의식입니다. 지배층의 권위의식이에요. 발음 와 이래. 됐어? 자, 그 다음 무리를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 원주민이 아니라 이주민이었다는 거야. 이주민으로 만들어진 국가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풍백운사 우사무 이거 뭐야? 딱 봐도 나 농사를 지었구나. 근데 이때 곰 한 마리랑 호랑이 한 마리가 진짜로 우리도 너희 같은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을까? 그게 아니야. 그 당시 만연해 있던 곰을 섬기는 부족과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이 이 이주민 집단에게 뭘 한 거야? 그냥 같이 합치자, 권력을 합치자, 국가를 합치자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했던 거겠지. 자, 그럼 여기서 곰이랑 호랑이는 왜 등장했어? 그걸 섬기는 부족이었던 거야. 동물을 섬기는 원시신앙 뭐야? 토테미즘이 반영돼 있다라는 거. 됐니? 이때 곰이 인간이 돼서 결혼을 하죠. 환웅이랑 결혼해서 단군 왕검을 낳았다. 얘들아, 단군 왕검은 몇 명입니까? 그치. 한 명이야. 자, 근데 너희 그거 알고 있니? 이 단군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사장을 뜻해요. 왕검은요. 정치적 지도자야. 고대 사회의 경우에는 정치를 하는 사람과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단군 왕검 한 명이라면 정치적 지도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하는구나. 제사장과 정치적 지도자가 일치하는 재정 일치 사회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니? 이 삼국유사 고조선 건국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시를 하고 거기에 밑줄 치는 거야. 기니드림이 밑줄 치는 거야. 그러면서 이 기, 니, 디 해서 다음 부분에 대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게 이어진 것을 고르세요. 해가지고 기억은 환인의 아들 환웅이잖아. 그럼 일단 선민사상을 써놔야 되는데 뭐 농경사를 써놓는다든지 토테미즘을 써놓는다든지 그러면서 이게 뜻하는 게 어떤 건지 상징하는 바가 어떤 건지 연결짓는 문제에 상당히 출제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바야. 됐니? 자, 이렇게 고조선의 생활 모습 봤습니다. 요런 것을 바탕으로 고조선은요 강성하게 돼. 강성해지는 과정을 겪게 돼. 고조선의 강성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들아 국가가 어느 정도 권력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요 왕위가 세습됩니다. 왕위를 이제 물려주는 과정을 겪게 돼. 그러면서 이제 부왕에서 그 당시 왕이야. 고조선의 왕 준왕으로 가면서 왕위가 세습돼. 왕위 세습. 이 얘기는 뭐냐면 왕권이 강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라는 거. 그뿐만 아니라 왕 아래에 관직을 둡니다. 어떤 관직을 두냐면 상, 대부, 장군과 같은 관직을 뒀다라는 거. 이건 뭐냐면 서열이 매겨지네. 어떠한 일종의 행정체계.
어떤 시작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갖춰졌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됐니? 자, 그러던 중에 막 중국이 되게 지금 이렇게 있으면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대체로 좀 북쪽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랑 겹쳐. 그러면서 중국도 막 전국시대 아시죠? 전국시대를 겪고 막 나라가 막 뒤바뀌고 하면서 이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고조선에 접촉을 하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 위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위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위만이 등장을 하면서 준왕의 신뢰를 얻게 돼. 그래서 준왕이 야 위만아 너 그러면 저기 서쪽 지역의 어떤 변방을 관리하는 장군으로 내가 세워줄게. 됐어. 그러면서 그쪽 이제 군사적인 것들을 좀 장악하게 되는 권력을 줘요. 그러면서 얘가 그 서쪽 지역에 있는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위만이 준왕을 어떻게 했을까?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게 된다. 왕위를 찬탈하게 된다. 됐어? 그럼 선생님 우리나라가 고조선에서 왕조가 그러니까 국가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국가는 바뀌지 않아. 위만은 스스로 고조선의 왕이 된 거야. 스스로 고조선을 함락시키고 무너뜨리고 간 게 아니라 스스로 고조선의 왕이 됐던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위만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만이 등장한 이후로 우리는 위만조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왜 우리가 위만조선이라고 또 부르게 되냐 하면은 위만이 집권하면서부터 상당히 고조선의 경제력이 고조선의 어떤 국력이 강화가 돼요. 왜냐하면 위만이 중국으로부터 철기를 수용하게 됩니다. 철기의 등장은 얘들아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정복국가로 바뀌게 되거든요. 철기의 등장은 무조건 그때 국력과 완전 같이 가는 거였어. 그래서 철제를 수용함으로써 뭐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국력은 강화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개무역은요. 가운데서 두 나라를 연결시켜줘서 수수료 떼먹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중국의 한 나라와 한반도 남쪽에 있던 진이라고 하는 국가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 그러면서 고조선이 발전하게 됐다. 라는 것까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중국이 두고 볼 리가 없죠. 중국 한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야. 됐어? 중국 한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 왕검성, 고조선의 수도였던 왕검성이 함락하게 되면서 고조선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고조선은 어떻게? 멸망하게 돼. 근데 그 이후의 상황도 좀 볼 법해요. 왜냐하면 왕검성을 함락되고 한나라의 공격으로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한나라는 고조선에 있는 이 위치, 여기를 지들이 먹으려 그래. 그러면서 여기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군현을 설치를 하게 돼요. 멸망 이후 잠깐 정리할게. 멸망 이후 한나라에 한의 군현을 설치한다. 군현 그냥 이런 거야. 우리나라는 뭐 시, 도, 군구 약간 이렇게 구분이 되죠.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를 먹고 나서 그 나라에도 우리랑 똑같이 하남시 뭐 제가 하남시 살거든요. 하남시 아니면은 성남시 뭐 이러한 행정구역을 이제 줬다라는 겁니다. 군현을 설치했다라는 거야. 됐어? 그 당시 군현은 어떤 군현이 있었냐면 그냥 같이 써놓을게요. 낭랑, 임둔, 또 진번 또 뭐 있더라? 그치. 현도 이런 행정구역을 설치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행정구역을 설치한 다음에 조금 더 까탈스럽게 여기를 통치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60조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잘 봐. 기존의 고조선에 법이 있었기 때문이야. 기존의 고조선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고조선 8조법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좀 공을 들여서 할게요. 왜냐면 선생님 칸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8조법은요. 8조법 중에 3개의 조항만 지금 기록이 되어서 전해지기 때문에 3개의 조항밖에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 60조법으로 진행되기 전에 있었던 8조법에 대한 거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의 8조법, 고조선 멸망하기 전이야. 멸망하기 전에 고조선에 있었던 8조법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이야. 처형이라고 적었네요. 사형에 처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누군가 상처를 입혀요.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해 갚아야 되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도둑질한 자는, 훔친 자는 노비가 된다. 요런 내용이 있어. 갑자기 선생님이 왜 8조법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냐면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이야. 왜? 이거를 통해서, 이 8조법을 통해서 그 당시 고조선의 사회 모습도 우리가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야.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야. 왜냐?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생명이 왜 소중할까? 그 당시에 그치? 노동력이란 말이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라는 거 역시 노동력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래. 그뿐만 아니라 무엇을? 곡물이 등장하네. 농업사회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배상한대. 갚는다라고 하는 거는 네 거와 내 거가 구분되어 있다. 사유재산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야. 됐니? 자, 그 다음에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거 역시 훔친다? 훔친다라는 것도 분리가 돼 있다라는 거지. 사유재산이 존재했다라는 거. 그치? 그 다음에 노비제도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다. 고조선의 8조법. 그러나 고조선이 한 무지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로 60개여 개의 법으로 어떻게 구체화됐다. 엄격하게 고조선을 통치하려고 했던 한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러나 그게 쉽게 되진 않았어. 됐니? 오케이. 자, 이렇게가 고조선의 내용인데, 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 하나만 더 체크하고 갈게요. 바로 뭐냐면 고조선의 영역입니다. 고조선의 영역은 요 정도야. 근데 고조선의 영역이 조금 확장이 됩니다. 강성하면서 고조선의 영역이 조금 한반도까지도 확장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3가지의 증거품이 있어요. 자, 파란 펜 여기다가 쓰자.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3가지 중요한 유물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비파형 동검. 자, 두 번째 미송리식 토기. 자리가 없어. 비상이야. 됐어. 세 번째 고인돌입니다. 요따 한번 쓸게요. 고인돌 중에서도 탁자식 고인돌. 됐어? 요거를 통해서 우리는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관련된 문제 하나만 보고 저희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집에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다. 자, 몇 가지 문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단군, 건국 이야기. 아까 제가 예를 들어줬던 거랑 문제 유형이 상당히 비슷하죠? 됐어? 요런 식으로 고르는 문제에 출제될 수 있고, 또 이것도 밤근 고조선 8조법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회 모습을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빠뜨린 거 없는지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고요. 자, 얘들아, 미안해. 선생님이 청동기 시대 때 우리 이거 하나 안 했습니다. 주거 형태 안 하고 바로 넘어갔네요. 자리가 없어서 이 옆에다가 써놓을게요. 요것만 하고 끝낼게. 자, 청동시대 주거 형태. 제가 신석기 시대 때 주거 형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앞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선사시대 공부할 때요. 근데
이 청동기 시대가 되면요, 주거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 움집이 땅 위로 올라요. 낮게 판단 이야기야. 땅 위로 올라오는, 지상으로 올라오는 가옥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지상 가옥화가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어떻게 되냐면 사진 자료 제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제 화덕이 측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간 자체가 상당히 다양하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발견되는 지역마다 공동 공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따로 창고를 분리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동기 시대 때 주거 형태의 이런 공간이 분리되고 화덕이 옆으로 빠지는 등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사회 구조가, 사회 조직이 상당히 복잡해졌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때의 특징과 고조선의 어떤 건국 과정과 흥망성쇠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